시작하시면 네, 시작할게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우리 아이 20권 읽었어요.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저걸 막 찍어대면서 애들이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름을 말해야지 정겨운데 나는. 그리고 우린 다 한식 보니까 뭐 얘도 이렇고 저렇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말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좋아하는 거 뭐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엄마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독서가 되게 좀 편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보면은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아이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그 아이 그 학습의 그 능력에 대해서 능력에 비해서 독서량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아이들은 막 1000권 읽었다 그러면 또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 한국 책을 읽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 보면은 어릴 때부터 막 아이한테 너 좀 책 좀 읽어라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건데 독서가 좋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독서에 대해서 이제 우연히 얘기하다가 이제 상한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한 선생님은 독서를 안 한 케이스인데 공부를 잘한 거고 신혜 선생님은 내가 잘 알잖아요. 독서를 엄청 많이 하고 그 독서의 그 캡처 능력이 그 나중에 학습으로 전환돼서 학습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하나였는데 이제 그런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세대와 그 당시의 세대는 약간 달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야 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뭐 밥 먹지 않는 게 좋아 뭐 라든지 교훈을 해주시면 읽는 척을 했지만 그때는 독서에 한번 빠지 왜냐면 지금처럼 책이 그렇게 많거나 아니면 뭐 이거 그 영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때니까 책 하나 있으면 되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가방 던져놓고 막 하루 종일 놀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책 하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빠져 들어가서 읽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들처럼 독서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독해 능력보다 어린아이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독해 능력이 사실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영상을 많이 보니까 이제 신혜하고도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독서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왜 아이들이 더 독서는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 독서에 대한 바른 개념으로 자기가 인지 구조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머리 독서법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안 되는 이유가 독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게 영상이 빠르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가 빠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폴스가 없단 말이에요. 폴스가 뭐냐면 잠깐 쉼. 책은 읽다가 앞에 내가 이걸 잘 읽었나 그러고 다시 돌아서 가보기도 하고 뭔가 또 쉬면서 그 챕터가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을 많이 줬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제 그러려고 안 하는 거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그냥 20권 읽고 말자. 오늘 그냥 하자 뭐.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뭐 20권 읽었어 뭐 30권 읽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읽은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었냐?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도 막 흘러가는 거 막 그리고 뭐 거기서 그 효과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들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책은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정보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외적에서 들어오는 독서를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인지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2학년, 어떨 때 5학년 애들도 어쩌다 보면 맞춤법 뭐 2개 쌍받침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도 못하잖아요. 할 때 이거 리을 기억인가? 뭐 리을 히읗도 있어.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금 다 아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독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사전을 찾아보나요? 독서할 때? 나는 이걸 꼭 알아야 되겠어. 그리고 사전을, 국어 사전을 놓고 독서하는 애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흥미도가 떨어지잖아요. 처음부터 요거 한 장 읽고 나서 그래 여기 있는 거 다 인지하고 넘어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흥미도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스며들다 보면 새로운 게 자꾸 이제 그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서 컨텍스트 그 안에 있는 문장에서 게스를 하면서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 한국 독서에 대해서 한국 이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식상해요. 그냥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너무나 잘 알고 정보도 너무 많고 독서는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상한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독서 안 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러면 교과서 안 읽었냐? 그것도 교과서를 읽고 인지하는 것도 독서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안 읽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엄청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해결할 문제지만 이제 자라온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읽은 케이스, 안 읽은 케이스. 근데 우리 신혜 같은 경우에는 그 뉴질랜드에 살았는데 한국 책을 중학교 걸 다 읽고 그 권장소설을 다 읽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읽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자기도 모르게 간 거죠. 계속 홍길동전 읽다가 막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한국말 잊어버릴 정도로 영어를 하게 됐어요. 그랬다면 이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서도 한국 저기가 있어요. 책 빌리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오클랜드 엄청 멀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태백산맥,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알죠? 되게 유명한 책들을 김진명 씨 거 그걸 해줬더니 막 거기서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 말은 잊어버리면서 책으로 인지하는 그런 것들은 이만큼이지만 영어로 이제 그때는 발전하는 거지만 요만큼씩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상태의 수준은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할 때는 자꾸 잊어버려요. 영어가 더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떤 구조에서 아이들이 독서를 시작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그 독서에 대한 그 전도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한국 책을 접근할 때와 영어 책을 접근할 때와 영어 이제 이야기책이에요. 이건 독서에 대한 거예요. 이게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접근 방식이 돼야 되냐면 제가 이제 영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공부도 했던 거지만 영어로는 퍼네믹 어웨어네스라고 그래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원소 인식일 거야 아마. 원소 인식. 이게 인식이거든요. 어웨어네스가. 이게 first step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은 어머니가 어릴 때 말을 계속 해줘요. 그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뭐 책을 읽어주면서 어찌 하다 보면 나비가 나오고 나방이 나오고 뭐가 나오다 보면 얘 낫잖아? 왜?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 구조에서 들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자기 인식 구조가 여기 들어있기까지가 힘든 거죠.
영어책을 읽을 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거 뭐 알파벳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들이 어떤 애가 갑자기 A가 튀어나왔어요. B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의미로 인식할까 애들이? 그냥 얘네들한테는 한낱 기호일 뿐이에요. 이거 쏘와 A가 있는데 B가 있는데 뭐라고 우리 이제 6살 아이들이 그런 인지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소라고 한다면 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냐면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한테 뜬금없이 이제 6살 엄마들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다 알아. 너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엄마들이 잘못 개입을 해서 이제 독서를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독서는 왜냐면 글이니까 활자잖아요. 그죠? 그 활자를 인식하기까지 어떤 구조가 되냐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최초로 인식되는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글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딱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독서를 시키냐는 거죠. 보통 보면 5살, 6살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원소, 그 인식, 요것밖에 안 되는 얘네들한테 그냥 코드인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디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코딩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내가 뇌에 대해서 우리 공부 다 했어요. 여기 있는 엄마 다 알아. 그죠? 뇌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전두요? 시놉스 같은 거? 그죠? 디코딩이 뭔지 아세요? 디코딩이 뭐냐면요. 코드를 잘 써야 되겠다. 또 저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드를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코드가 딱 들어와요. 머릿속에 코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이제 그 독서를 가르칠 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코드가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코드는 뭘까요? 코드는 그냥 의미가 있을까요? 코드는 그냥 컴퓨터 코드 있잖아요. 나 진짜 컴퓨터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그냥 그게 무슨 활자로 미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수없는 코드로 막 그냥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드로. 활자를 볼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겠죠. 만약에 뭐 기억을 썼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가가 되고 기억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 거가 되고 근데 어쩌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이들이 또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근데 엄마는 여기서도 너 독서해야 돼? 책 읽어야 돼?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영어에서 보면 A에서 뭐 이렇게 하면 M이야. 이거는 아예 I am 이라는 동사가 되는 비동사가 되지만 우리 의미에서는 AM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거는 이건 비동사야 라고 인식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코드예요. 얘는 그냥 코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파닉스가 나오는 거예요. 파닉스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파닉스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단모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따 왜 여기 이 중간에 독서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닉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코드가 갑자기 파닉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그림이 있는데 D를 배웠는데 갑자기 O 하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림을 자꾸 막 그릴 텐데 도구라는 글자와 뭐가 매치될까요? 그림이 매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진짜 아이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입장인 거야. 내가 지금 6살, 5살인 거야. 그럼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도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제는 그림과 문자가 조합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를 가지니까 내가 그림을 인지할 수 있구나. 그런데 자꾸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강아지 보고 도구 하다 보니까 갑자기 파닉스를 하면서
words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words를 이제 계속 익스텐션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약간의 미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도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vocabulary라고 그래요. 복합 하죠? 그죠? 스펠링 틀리면 말해주세요. 영어로는 마음으로 쓰니까 아니 다 맞을 거야. vocabulary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닉스가 자기가 미닝이 없이 그냥 디코딩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전두엽으로 딱 들어가갖고 시놉스가 막 여기 뭐라 그래요? 막 물결같이 움직이면서 자기 뇌를 자극하면서 그림이 떠오르면서 그 다음부터는 미닝이 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이 이제 vocabulary가 되는 거예요. vocabulary가. 여기서야 비로소야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거는 미닝이 저는 영어가 좀 편하니까 영어를 쓰면 미닝이 이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이가. 이 순서를 알아야지 독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요. 프레스 안 하고 자기가 엄마가 공부 안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망쳐지는지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뭔지 알아요? 네 번째가 플루언시거든요. 플루언시는 우리 알죠? 그죠? 플루언시가 뭐라 그러죠? 의미를 부여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국말 모르겠네. 플러스하게 유창. 아, 좋아. 한국말 좀 해주세요. 유창. 여기서 이제 유창한 게 나와야 돼요. 유창한 게 플루언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이제 비로소 의미를 갖고 유창한 그 의미를 자기가 도구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즘 애들이 장모음 하니까 애들이 도구가 나오고 시시해요. 저번에 또 하려고 나 다 했는데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도구 뭐 캣 이런 거 있으면 에이 뭐 이래 막 이게 막 컷 그런 거 막 이래 막 컷 이렇게 써요. 제가 갑자기 그러면은 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읽게? 그러면 이제 사일러니 막 사일러니 막 이러면서 막 춤까지 추면서 큐트로 읽어내면서 뭐라 그래요? 미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닝. 이거를 미닝을 주면서부터 이 아이가 이제는 흥미를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파닉스 스토리가 있어요. 파닉스 스토리. 제가 그래서 파닉스 스토리를 아까 이제 찾아보니까 보세요. 배울 때마다 파닉스 갑자기 딱 펼치니까 이게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Mike and Dave are on a bike. 5 hives hide. 9 hives dive. Mike and Dave are on a kite.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게 다 파닉스잖아요. 그죠? 파닉스 사일런 이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의미 없어요. 그냥 의미 없고 사일런 이니까 마이크 하다가 What is his name? 선생님이 이제 이 글씨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비로소 is he Mike? Is he Dave? I don't know.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5 hives 하면서 아무 말 필요 없어요. How many hives? 1, 2, 3, 4, 5. 선생님이 그림으로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닉스 스토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그러냐? 롱 스토리를 하기 전에 숏 센텐스로 가지고 이 아이한테 의미를 부여한다니까요. 미닝을 부여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파닉스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맥락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파닉스는 진짜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파닉스를 가르쳐야지. 파닉스를 튀어야지. 우리 파닉스 아이들 공부했나요? 저는 파닉스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파닉스는 자기 혼자 트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어느 순간인가 의미를 부여하게 선생님이 계속 만들어주면 그냥 트여요. 아 이게 하이브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롱 스토리가 있을 때 이제 비로소 하이브를 아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머니들이 꼭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5번째예요. 여기서 이제 나와요. 독서가. 이게 정말 있어야 돼요. 응? 자, 여기서부터가 다시 이제 바로 이해가 나와요. 독서는 이해거든요. 독서는 이해잖아요.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원소 인식 하나 하고 코드 박아놓고 버케블러리 자기도 모르게 늘어가는 버케블러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가 이거 5번 들어. 괜히 5번 들으라고 할까요? 이걸 괜히 5번 그냥 5번 듣자. 그러면 모르고 들어. 그냥 들으면서 막 따라서 말해. 그러면서 본인이 그림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독서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독서의 기본인지를 모르시고 이거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독서다. 이거는 파닉스 리딩이다. 그러면 비로소 파닉스 리딩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파닉스 리딩이. 이거는 파닉스 리딩이고 그 다음에 파닉스 리딩이 끝날 때 파닉스 리딩도 스토리 중에 하나잖아요. 파닉스 리딩은 이거 스토리라니까요. 이거를 동화책이라고 안 하시면 안 된다. 책 읽은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고 얘가 이거를 이해하면서 이제 더 점점 더 이제 한 줄 있다, 2줄 있다, 3줄 있다, 4줄 있다 하면서 이제 익스텐션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가장 전제하는 거를 뭐 이름은 부르지 않겠지만 누구 건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것만 적고 계속해요. 그냥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Oh no, 막 어그레시브하게 하면서 Oh no, she's late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의미를 계속 부여해 주는 거죠. 독서의 기본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독서의 기본은 프로파운드 부모, 프로파운드 선생님이 하지 않으면 정말 스킬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망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모르시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비로소 5번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독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전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갖고 와서 이것이 배웠죠. 그러면 이를 독서를 애들이 하잖아요. So I asked my elephant if he wanted to play with me. 근데 아이가 모르죠. 근데 자 알고 가 그냥. 응? 내가 여기서부터 설명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한국말을 잠깐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아버지가 오셨구나. I'm sorry, it was my elephant. I replied. 뭐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지금 I'm sorry 이렇게 했네 하면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동화 구연처럼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애들이 요 상태밖에 안 오는 아이들이 계속 이거를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옹알이에요. 옹알이. 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한국말은 어릴 때부터 계속 들려주셨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맥락을 보면 저는 항상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거든요. 아 얘가 여기까지 왔구나. 얘는 진짜 코드일 뿐이야 지금. 코드일 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많이 바라질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이제 제가 답답한 거 뭐냐면 중간에 있다가 왜 애들 모르는데 그냥 막 넘어가냐고. 그럼 이게 공부인가? 모른 채로 넘어가는 건데 그냥. 근데 이거를 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만약에 안 했어요 아이한테. 요대로만 계속 했어요. 그러면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아이들한테 계속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유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해야 돼. 아이들도 사람인데 이거 반복하자 그럼 재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들의 흥미도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도 fully understand 하게 하고 싶죠. 근데 그림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야 아이한테. 얘 진짜 꼬리도 예뻐 막 이러면서 뭔가
아이한테 호기심을 다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맨 처음에는 그림을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 모르면서 손을 짚어요. 아주 무턱대고 짚잖아. 그죠?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그 광경은 뭐냐면 아이들은 손을 짚는데 자기가 롱 페이지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냥 손을 짚는데 잘못 넘어가면 막 찾아. 뭘 찾을까요? 뭘 찾는 것 같아요? 아는 단어를 찾죠. 그림과 소리를 계속 접목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여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보여주는 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이 아이한테 보여주고 아 이거 앞에 것도 모르는데 모른다니까요. 모른 채로 가는데 언제 꺼내 읽을까요? 이게 컴프레hension이 됐을 때 이제 꺼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에이 내가 옛날에 왜 이걸 갖고 이해를 못했을까? 그때 이해력을 가졌을 때 fully understand 하는 거예요. 아이가 확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옆에 있을 때 반드시 이걸 사주시면 좋겠고 옆에다가 꽂아놓고 얘 역사를 딱 남겨주시면 1학년, 2학년 때 글을 막 읽을 때 이거를 또다시 봐요. 그래서 작은 아이가 이거를 책 하나를 가지면 큰애가 괜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들여다보는 거야. 아, 이 책이었구나. 아유, 이거 쉬워. 그러면서 괜히 자기 그때 몰랐으면서, 응? 쉬워. 이러면서 막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컴프레hension이 됐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이 건너뛰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소리와 기억니은 디귿 리귿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엄마가 이거는 막거 아니 영어로 하면 안 돼. 이거는 뭐 그냥 의자야 앉아 밥 줄게 하다 보니까 소리에 뭐는 생겼어요. 아이들이 미닝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소리에 미닝을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책으로 접근해서 읽어주고 그 아이한테 그 미닝을 설명해주기는 너무 쉬워요. 이미 가지고 있는 포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라이팅을 먼저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지? 컴프레hension을 하는 것처럼 시킨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영어에 대해서 실패하고 말 거예요. 저는 7살 엄마들이 와서 저한테 딱 와서 아 우리 아이들은 한 그룹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 얘네들은 독서 능력이 대단하니까 딱 라이팅 7살이에요. 라이팅 독후감을 시켜주세요. 가세요 그랬거든요. 잘했죠? 나는 아니 나 7살 알아. 내가 7살 몇 명까지 얼마나 가르쳐 봤겠어 30몇 년 동안. 아는데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야. 그거는 엄마 보라고 아마 학원에서 했던지 아니면 이 아이한테 기를 쓰고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냥 1년 쉬라고. 무슨 지금까지 어떻게 싸워왔는데 이걸 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인지 구조를 어머니한테 설명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진짜 그 아이는 영어를 잘하게 하면서 다른 학문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문을 잘하는 아이라면 성격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진짜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어떤 인지 구조를 뛰어넘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처럼 외국에 가서 살면 돼요. 처음부터 계속 이거를 듣는데 익숙한, 영어가 듣는 게 익숙한 아이들은 컴프레hension이 된단 말이에요. 컴프레hension이 되는 아이들은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또 한국말 못할 거니까. 근데 한국말과 영어가 동시에 잘할 수 있는 것은 한국말이 영어를 이만큼 도와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왜냐면 또 저기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난 너무 되게 근데 막 더 하고 싶죠. 이런 거 좋아하는 엄마들이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는 간단하게 하면 또 간단하게 하는데 이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컴프레hension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말 영어가 이제 따로 없이 이제 가겠죠. 컴프레hension을 한다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조금 이제 몇 달 안 된 친구도 이름 말 못하지만 그거를 지금 디코딩까지 왔는데 버큐블러리 미닝을 막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독서를 계속 시킬 건데 지금 이제 오늘은 도서관입니다. 딱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 참견 안 해요. 절대 말 안 해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모든 걸 빼서 읽고 집어넣고 빼서 보고 집어넣고 그림 보고 집어넣고 이거 보고 집어넣고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거는 아는 글자다.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파닉스 리딩이 되면서 이거를 미닝을 자기가 가서 유창성이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 문장 하나가 컴프레hens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개수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자기가 몇 단어 알면은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들어볼까 이러지. CD가 많으니까 그걸 들어볼까 이러지. 들으면서 아이들이 딱 트이거든요.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인지 구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듣게 하고, 저는 또 뭐 써라 해갖고 첨삭해주거나, 우리 교수가 빨간 줄 거주지 말라고. 진짜 그거 애들한테 그게 애들을 셀프 디스하게 하는, 나 또 틀렸어. 나 또 틀렸네? 라고 하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다. 잘했었는데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4, 5학년 애들도 받침 2개 있는 거 한국말도 틀린다고. 그런 애들한테 일기 쓸 때마다 빨간 줄 그어주시면요, 어떤 줄 알아요? 아이가 쓰면서 두려워요. 나는 오늘 몇 개를 틀릴까? 그래서 이해를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독후감을 쓰게 하거나 라이팅을 많이 시키게 하는 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이런 좋은 문장을 필사하는 거예요. 좋은 문장을, 선생님이 해놓은 좋은 문장들을, 그래서 런투리들을 다 외웠어? 그럼 써보자. 런투리드 다 외웠어? 그래, 그냥 써보자.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제 인지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어떤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잘하는지 아세요?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독서를 잘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독서를 잘하게 하는 방법. 그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긴데, 교육학의 워딩인데, 자기 효능감 높은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 이야기 참 효능이 좋다. 되게 좋은 효능이 좋아. 그거 똑같아요. 이거 효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그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못해, 지금. 못하는데, 자기 잘났어.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효능감이 높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3가지를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서, 뭐냐면, 자기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효능감이 언제 생긴다면, 이게 자기가 숙달했다. 아까 여기서 유창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숙달했다. 숙달 경험이 많아야 돼요. 숙달 경험은 언제 생길까요? 숙달 경험은 계속 유창해지면 본인이 이제 런투리드나 이런 걸 외움으로 인해서 숙달됐겠죠. 그러면 애들이 되게 웃겨요. 애들이 그냥 무식이 좀 용감하다고 못하면서 되게 잘해 보이나 봐. 자기가 조금 잘 읽으면 잘한다 그러죠. 솔직히 그러죠, 애들이. 나 되게 나아졌어 막 잘한다고 하죠. 진짜 잘하는 애들은 숙달 이거 막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갈수록 숙달 경험이 적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숙달 경험이 적어지는 게, 가다 보면 시시해. 나 통달했어 그냥. 나 이 책 다 읽었어. 근데 내용 물어보면 모르죠. 근데 자기가 숙달 경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숙달 경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반복에서 나와요. 반복. 리피트죠. 그래서 제가 리피트 again 이렇게 하는 거예요. 런투리도도 계속 리피트 해보게 하고, 여기서 그러면 에코 챈트로 리피트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에코 챈트가 익숙하면 송으로 리피트 해보게 하고, 한 곳 또 해보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뮤지컬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걔네들한테 행운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애들은 진짜 이게 조직이 안 돼서 못하는 건데, 하다 보면은 느껴요. 이게 숙달 경험. 내가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큰 숙달 경험이 돼서 그게 이제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머니들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그거를 경험시키고 싶은데, 중단하고 싶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가 있어요. 2번째는 뭐냐면,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롤 모델. 롤이 이게 L이죠, 롤이. 예. 구루는 롤을 했네.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 롤 모델이 누구냐면 티처이면 좋겠고요. 티처이면 좋겠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진짜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원장님이 한 번 봐줄 때와 자기네 10번 봐줄 때는 얘 들은 소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무서워서도 그렇겠지만 그 아이의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진짜 중요해요. 엄마가 책을 읽으셔야 돼요. 또 엄마 탓입니까? 저기 자기 엄마도 아니면서 지금 꼭 나서가지고 아니 여기는 어머니 교육. 엄마가 너무 중요해요. 공부하는 엄마. 그래서 저는 공부를 같이 시키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우리 사이가 그래요. 어머님 맨날 공부만 하신다고. 난 그냥 습관이다. 늘 책을 읽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롤 모델, 티처나 마더, 그 중에서 마더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선생님 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응? 선생님 탓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어머니들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들으시면 뭔가 알을 텐데 뜬금없이 애들 책은 많이 안 읽나요? 애들은 뭐 안 하나요?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가만히 내가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잖아. 애들한테 투진하는 게 낫지. 여기 오실 분들은 또 알아, 그냥. 그러니까 나는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세 분 너무 사랑하겠죠? 그죠? 응? 그리고 되게 굉장히 저는 아주 좀 정확해요. 어머니랑 나랑 이게 안 맞으면 거기서 그냥 스톱 시키지. 그걸 끌고 가는 그런 비즈니스 보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저를. 그냥 저는 에듀케이셔너예요, 그냥. 애들을 진짜 이런 어떤 좋은 논리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우리는 한 1년 안에 뭘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야.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데. 너도 나도 다 행복하게 가서 파이널 골은 갔죠. 여기까지 가서 독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있잖아요. 긍정적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이거 파지티브.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그래요. 만약에 엄마 나 20권 읽었어. 잘했어. 근데 너 내용 모르잖아. 내용 모르잖아. 이거 하나야 두 개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죠? 내가 이제 스펠링 딴지 붙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래서 피드백을 하되 파지티브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되냐면, 엄마는 참 그거 읽고 싶었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대단하다. 그거 이제 오늘 설명해주면 오늘 아무렇게나 읽고 왔거든. 그거를 감춰야 돼. 엄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그거 꼭 설명해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읽는 거야. 아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애들이 자기 효능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 왜냐면 피드백을 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 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 내적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독서를 시작하고 어떤 과정에서 어머니가 기다려줘야 되는지. 그러면 6살 아이들이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근데 걔네들한테 안 바란다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그래요. 막 어떤 책은 또 짧으니까 외워. 외워하고 자기 외웠는데 왜 안 봐주냐고 또 그래. 중간에 틀릴 거면서 막 중간에 여기 아무렇게나 할 거면서 막 그래. 잘했어. 긍정적인 피드백. 그죠?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이야기 책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말한 게 파닉스 리딩이었고요. 아까 파닉스에서 나온 리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 책이에요. 이야기 책. 근데 이야기 책에서도 이렇게 이제 파닉스처럼 finish? Yeah. Do you want me to finish? Yes. 진짜 밉다. 일단 Brother Jack has up 이러면서 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게 있어요. Brother John does not get up, does not. 그럼 3인칭 단수 너네 꼭 알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모르면 안 돼. 시험 볼 거야?
일반 사회죠. 이 아이가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글밥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보세요. 이런 것들은 리더스북이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게 전부 외국에서 나오는 책인데 보세요. 앞에 거 이렇게 짧아요. 뒤에 거 이렇게 길어요. 그죠? 네. 이거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도서관 할 때 안 봐주는 것 같은데 봐줬거든요. 이거 어저께 봐준 거예요. 5학년. 누군지 알겠죠? 이걸 봐줬는데 딱 열자마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이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저 보세요. 저는 그 아이가 읽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기다려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해리포터 같은 거야. 근데 이거 매직 추리 하우스는 미국에 갔을 때, 예를 들면, 너 중학교 아이들이 너 삼국지 읽었어? 뭐 유비 장비 뭐 알아? 그런데 모르면 아이들한테 책 읽은 거 못 끼잖아. 그것처럼 매직 추리하우스 읽어서 그럼 Korean Hans English I read already. 그러면 우리가 와 존경스럽네. I respect you. 내가 너를 존경할게. 이런 말이 나오는 책이야.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필독도서거든. 나라에서 보라고 한 책인데 이게 글밥이 많으니까 혹 하는데 선생님이 아주 쉽게 표현해 줄게. 그래서 챕터 1을 같이 읽어줬어요. 얘는 잭이고 얘는 앤이야. 근데 전체 스토리를 말해줄게. 그러면서 그림을 말해줬어요. 얘네 집 근처에 매직 추리 하우스라고, 이게 매직 추리 하우스인데 여기로 올라가면 이 안에서 책이 쌓여있어. 근데 책을 펼치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여행을 다니는 곳이야. 되게 궁금하죠? 여기까지 궁금해 안 궁금해? 갑자기 궁금한 거야. 요만큼 다가왔어. 나는 됐다 오늘. 그래가지고 이게 그림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얘가 reptile이 뭐냐면 reptile이 그 파충류거든요. 파충류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게 뉴 크리처야. 얘가 얘네들이 인도에서 대단한 세계로 갈 거야. 이런 세계들이 올 건데 얘를 만나서 친구가 돼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챕터 1, 2를 같이 읽어줬어요. 제가 같이 읽어주면서 이렇게 글밥이 많아도 모르는 거는 없을 거야. 모르는 거 게스를 해. 게스를 하고 다음 월요일까지 이걸 읽고 선생님하고 나눠보자 그랬거든요. 저는 기다려줬어요. 누구 아들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 아이한테 다음 월요일날 이걸 선생님하고 나눠보자. 제가 지금까지 기다려준 거거든요.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엄청나게 보고 그런데 나는 관찰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어느 수준에까지 갔나. 그거는 부모와 선생님이 기다려주면 그런 애가 되거든요. 다른 거는 숙제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는 한 번 또 찌르고는 넘어가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한테 전체 내용을 설명해 줬더니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밥이 많은 건 선생님이 long story make short 하면서 이 아이한테 전체 줄거리를 해주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줄거리는 네가 따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독서를 흥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육가 원칙이 나올 거고 나는 독서는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면서 해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른 아이들 많이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저버 하는 거죠. 그 아이를 관찰하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또 이제 스탑워치가 딱 이제 스탑 시키니까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애들이 우리 아이는 어느 과정에 있는지 어머니들이 딱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자기 효능감이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숙달 경험을 하면 반복을 해야 되고 롤 모델이 돼야 되는데 엄마가 신문이라도 읽는 척을 해야 돼요. 옆에서 잡지책이라도 읽는 척을 합시다. 오늘부터. 그리고 끝없는 공부를 할 때 나타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생활 가운데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잘 돼요. 왜냐면 이거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정말 잘 돼요. 내일 수능 보는데 뭐 다 잘 돼요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간에 안 믿어. 그 결국에는 남들이 칭찬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항상 이게 뭐냐면 내 효능감이 너무너무 쳐나서 그런 거거든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겠죠. 네? 그래서 또 그런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1번